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을 보면요, 이건 지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전부 이 맹목적인 추종, 맹목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여러 경제 실정과 오만 불통에 화가 나서 심판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심판에서 또 다른 세력, 적어도 조국과 이재명이 아닌 그래도 야권 중에서 이낙연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하고 이재명을 밀어줬어요. 그들은 범죄자이자 주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밀어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밀어준 이유가 뭔가 하면 윤 정권 심판하라고 그들을 밀어줬어요. 이재명이나 조국이 가지고 있는 죄는 덜하다는 거냐? 그 죄는 모르겠고 내지는 그것은 만들어낸 거고 이미 대가를 치렀고 너무 심하게 당했고, 그런데 윤을 털어보고 김건희를 털어보면 그것만큼 안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윤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권을 심판했어요. 자, 이 속에서 둘 중에 더 나은 하나를 선택한다, 아니면 더 미운 하나를 그냥 죽인다, 이런 식의 대중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60년대의 정치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있던 상김 정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 윤 정권을 심판한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시대도 그래도 정치는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복수를 위한 정치를 대중들이 원하고 있지, 이재명이가 무슨 합리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조국이 합리적인 정책을 구사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재명과 조국을 통해서 미운 윤석열을 제거해달라, 이 복수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보수 지지층에도 지금 점점 소수화되어 가는 보수 지지층들이 그야말로 맹목적인 국힘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맹목적으로 국힘 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았으면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오판하지 않았겠어요? 약 한 6% 안팎의 차이가 났는데 이 6% 안팎의 차이가 좀 더 줄었더라면 윤 정권은 오판했을 거예요. 만약에 120석만 넘겼더라도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선전했다 할 거고, 한동훈은 퇴진하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크게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사과 담화도 발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20석을 넘기는 것과 108석 사이의 12석이 1, 2%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선거를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세는 우리가 가는 경제와 사회적 방향이 옳았다고 윤이 주장을 합니다. 진짜 제일 문제는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잘 했는데 그러나 하지만 15번을 붙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사 정원 확대하는 문제도 지금 고작 한 500명 국립대학교 의대 정원을 줄이도록, 국립대학교 의대가 감당도 못하는 정원을 늘렸다가 지금 캥기니까 좀 줄이겠다라고 정권하고 딜 쳤겠죠. 그래서 이 의사 정원 확대의 본질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문대고 있어요. 그걸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야말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볼까 해서 별별 꼼수를 다 쓰고 비선까지 등장시키는 보수라는 윤. 이제 보수의 정체성도 의심받고 있죠. 그리고 이겼다고 설쳐대면서 개선 장군처럼 지금 군림하려고 들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고 주택 청약 틀어서 전세 사기 보상해 주자고 하는 저 이재명 야권, 그리고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자, 이런 자들을 사이에서 이 한국 정치는 이제 스스로 자살극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어쩌다가 수준이 이렇게 됐는가? 저는 국민 수준이 오늘 4.19인데요. 4.19가 일어나던 1960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거리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몇 명의 꽃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떨고 일어난다? 목숨 걸고 싸운다? 생각을 할 수 없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나 양심이나 도덕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젊은 애들이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또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요. 조국 당을 열렬하게 20, 30대들이 지지했어요. 조국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들의 미래를 갖다가 막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소수 상류층들,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중상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신분 상승의 불법적인 행태들인데 이런 데 대해서 분노해야 될 건데 그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조국을 많이 밀어줬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20, 30대가 사회적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인 느낌대로 가고 있다. 이것은 왜 이런가 하면 10대, 20대, 30대가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이문적 소양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천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박해진 데는 그들을 교육시킨 부모의 자질이 좌우하는 거죠. 부모가 천박하니까 그 자식들도 천박해져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깊이 있는 인식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느낌대로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좌파 진영에 또 현 정권의 기득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노의 근원에는 수구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이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방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들 위주로 윤 정권이 끌고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분노예요. 따지고 보면 문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한국 최고의 대기업 또 한국 최고의 이 권력들에 대해서 적당히 붙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뭐 어떤 재벌 이름을 붙인 공화국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 좌우가 다 기득권한테 붙어먹는데 이 왜 윤 정권이 윤은 또 어떻게 보면 본질이 그야말로 좌파 정권에서 마치 보수 쪽에 파견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윤을 수구 기득권의 수구 보수 꼴통의 대명사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거는요, 결국은 윤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겨우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이 수구 보수 기득권의 의지대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광범위한 야당 지지층들의 분노, 그리고 배가 아픈 사람들의 분노, 이 중간쯤 서서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이 정권에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픈 이유는 공정하지 않고 소수 기득권층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쌓여서 분노하게 된 거죠. 자, 그 이면에 상류층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탐욕스러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어지간히 헤쳐먹었으면 그만했어야죠. 그런데 계속 부동산 개발 투기 정책들을 부추겨 왔어요. 언론도 그랬고 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대기업들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한 정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원가 주택을 채택해서 화양초등학교 같은 자리에 원가 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윤 정권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이번 총선의 후보 한 명이 윤희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 하다가 뭐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등장하자 국회의원직 던지고 마치 한국의 보수의 대명사인 양, 한국의 이 보수의 정책가이자 이론가로서 그 대명사인 양 그런 평가를 받다가 이번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 윤희숙이 존폐 위기의 여당 수도권 민심에 닿을 촉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신뢰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고 적개심을 보이고 무엇보다 미움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미지가 있었다. 너는 괜찮아도 당이 싫어서 찍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민심을 느낄 촉수들이 다 끊겼다. 끊긴 게 아니라 원래 없었지요. 그리고 산업화 세대 강남 영남 의존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지혜로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정당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느낌이 보수 정당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희숙 또한 KDI 출신이고 대학원에 교수를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나가보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혀 접근조차 불가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동물들도 집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자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느끼는데 하물며 사람이 윤 정권이 자기들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 싫어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이 분노로 작동한 거예요. 자, 그 이면에는 윤 정권을 하여금 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기득권,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밀고 가도록 만드는 그렇게 주입시킨 소수 상류층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자해극으로 무너져 갈 거라는 거죠. 세우기는 쉬워도 철거할 때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빌딩도 한 3초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요. 4년이 걸려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3초면 끝나요. 나라가 서기는 쉬워도 망가지기는 한순간이다. 지금 망가지는 이 트랙에 들어섰어요. 소수의 탐욕과 다수의 분노, 이것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있어도 답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희숙이 말한 지혜로운 포퓰리즘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민 포퓰리즘을 말하고 서포 15조 5+3를 말하는데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죽자는 겁니다.